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스겨러즈입니다. 영상 편집하실 때 파이널 컷 많이 쓰고 계신가요? 특히 무음 구간 편집하실 때 귀찮으시죠? 저기 옆 동네 프리미어는 무음 구간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 파이널 컷은 아직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파이널 컷을 위한 무음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스 코드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은 클로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지 FFmpeg이라고 해가지고 러스트에서 FFmpeg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둔 라이브러리입니다. 두 번째로 SML 빌더입니다. 이제 파이널 컷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FCP SML 포맷에 맞게 SML 파일을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러스트에서 그것을 쉽게 작성해주기 위한 SML 빌더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포니아라고 100% 러스트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오디오 디코딩과 멀티미디어 포매팅을 위한 디먹싱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크레이트를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사용하기 쉽게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러스트 진영에는 일렉트론과 같은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타올이라고 하고요. 이제 일렉트론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번들링된 패키지의 크기가 10배에서 이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가볍게 빌드가 되고요. 무음 구간을 추출하기 위한 크레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은 Non-Silent Detect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헬로 월드밖에 없는 아주 깔끔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디텍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무음 구간을 추출을 하기 위한 크레이트들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은 영상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추출은 오디오로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라는 이제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 처리를 위해서 디스 에러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트 비디오 투 오디오라는 함수를 작성할게요. 네,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ffmpeg create를 사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ffmpeg에 대한 명령으로 사용하지 않고 변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웨이브 형태로 추출을 하고요. 템플레이트는 이제 44.1kHz 그리고 스테레오로 변환을 합니다. 비동기가 아니고 동기 방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가 실패를 했는데요. 왜 실패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경로를 별도 경로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테스트 성공했고요. 웨이브 파일로도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버터 모듈은 여기까지 만들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추출한 이제 웨이브 파일을 기반으로 오디오를 분석을 해서 무음 구간이 아닌 거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애널라이저라는 모듈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음성 인식 부분 관련해서는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러 처리를 하기 위한 정의를 했고요. 오디오 분석기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오디오에 대한 패스를 받아가지고 폼에서 판별을 하고 디코더를 생성을 한 다음에 오디오 샘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디코딩에서 채널이 모노이냐 스테레오냐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느냐를 모두 이제 따져가지고 두 개 이상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채널들에 대한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치로 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데시벨에 대한 스레스홀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듀레이션에 대한 밀리세컨드 단위로 받습니다. 이제 이 최소 듀레이션에 대한 밀리세컨드는 얼마나 잘게 쪼개가지고 오디오로 쪼개가지고 확인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값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퍼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너무 급격하게 자르게 되면은 좀 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뭐 0.5초든 0.1초든 버퍼 값을 줘 가지고
팍팍 잘리지 않는 느낌으로 쪼금이라도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클로드가 작성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 데시벨 스레스홀드를 앰플리튜드로 이제 0.0에서 1.0으로 정교화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처리로 이제 RMS라고 해 가지고 이제 RMS에 대한 약자는 루트, 민, 스퀘어에 대한 약자이고요. 그래서 스퀘어는 각 샘플 값을 제곱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제곱값을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합사에 대한 제곱근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료값을 구하는데 아주 적합한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오디오 파형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0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RMS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음수를 양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소리가 막 커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줄어든다거나 그런 민감한 환경보다는 이 지속적인 소리의 크기에 좀 더 잘 반영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크기는 처음에는 이제 100ms로 이제 클로드가 작성을 해 주었는데, 제가 좀 휴리스틱하게 1ms로 좀 더 짧게 경계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윈도우에 대한 RMS 값을 계산을 하는 로직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무음 구간을 탐지한 거는 아니고요. 음성이 있는 부분을 탐지를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FCP SML을 만들 때 계산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추출을 할 때 그 소리가 있는 부분을 추출해서 그 부분을 클리핑 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무음 구간이 아닌 소리가 있는 구간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값을 주는지를 테스트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 코드는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요. 스레스홀드에 대한 데시벨은 이제 20dB로 작성을 했고, 20dB보다 클 경우 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소 이제 윈도우에 대한 확인 사이즈는 이제 100ms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퍼는 0.1초로 줬습니다. 테스트 코드로 돌렸을 때 이렇게 소리가 있는 부분을 세그먼트로 나눠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FCP SML이라는 크레이트를 작성을 할 건데요. 이 모듈은 이제 앞에서 추출한 이 세그먼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원본 영상에 소리가 있는 부분만 이제 클리핑을 해서 바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XML 파일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리핑 되어 있는 이제 FCP XML 파일에 대한 예시 파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test.mp4 파일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XML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소스 태그 안에는 포맷과 에셋이 있는데요. 포맷은 이제 이 영상에 대한 해상도와 FPS를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 듀레이션도 이제 FPS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이널 컷에서는 이거를 유리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와 컬러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셋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이 에셋은 이제 미디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로는 이제 이 test.mp4라는 파일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은 이벤트, 프로젝트, 시퀀스가 있고요. 스파이는 타임라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셋 클립이라는 부분이 핵심이네요. 위에 있는 에셋 R2라는 거를 이제 레퍼런스를 하면서 오프셋과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스타트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FCP SML 파일에서는 이제 이 예시 파일을 참조해 가지고 소리 있는 이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이제 원본 소스에서 에셋 클립을 추출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 작성하는 거는 이제 지루하실까 봐 스킵을 했고요. 똑같이 FCP SML에 대한 에러 처리를 위해서 처리를 했고, FPS에 대한 이너머레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프레임 듀레이션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FPS에 FPS별로 이제 프레임 듀레이션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선언을 해놨고요. 그리고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계산식을 사용해 가지고 듀레이션과 스타트 지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레졸루션 또한 SD부터 4K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놨고요. 거기에 따른 가로와 세로 길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세팅으로는 FPS와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네레이트 FCP SML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우측에 info.fcp SML이랑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PS는 59.94고 풀 HD고요. 비디오 패스와 아웃풋 패스를 받는데 사일런트 세그먼트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출력도 한번 출력 어차피 파일을 보면 되니까 이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났네요. 아 오디오죠. 오디오를 넣어야죠. 컨버터를 넣어야겠죠. 컨버터를. 이름이 뭐였죠? 네, 컨버트 비디오 투 오디오 실행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테스트는 수행됐고요. FCP SML 파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컷을 실행을 해서 이게 진짜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네,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을 했고요. SML 파일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네, SML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음성 파형하고 영상을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잘 동작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타우리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Silent Cut for FCP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에 npm 리액트를 하겠습니다. 존성을 설치하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UI는 커서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얼마나 맛깔나게 잘 뽑아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직 빌드 중이고요. 이 영상도 지금 만든 프로그램으로 편집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고 뭐 추후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간단한 기능을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프로그램을 닫고 소스 코드 구조를 좀 보자면은 소스에는 이제 프론트엔드 코드가 있고요. 소스 타월에는 백엔드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엔드 코드에 아까 만들었던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왔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모듈이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로드한테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비디오 파일 경로를 받아가지고 비디오 소 오디오를 분석하여 소리가 있는 부분만 클리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 이제 디텍터 코드를 확인하고 소스에 적합한 프론트엔드 코드를 작성해줘. 이제 모던한 디자인으로 부탁한다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커서의 클로드가 얼마나 맛깔나게 디자인을 뽑아줄지 궁금하네요. 네, 프로젝트 문서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브레인 MCP예요. 이것도 기회 되면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사용하면서 이제 문제점은 이제 계속 코드에 대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컨텍스트가 잃어버린다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있죠. 코드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명령을 추가하기 위해서 파일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이 타월의 커맨드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서가 UI를 만들어 주는 동안 백엔드 코드를 한번 슬쩍 보자면은 Analyze Video라는 커맨드를 만들어 줬고요. 컨버터를 호출을 하는데 퍼블릭시하게 스포트가 안 되었네요. 이거는 이따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분리를 해놨네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설치가 될 때까지 퍼블릭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거 잠깐만 스킵할게요. 스탑할게. 잠시만요. 삽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사전에 좀 방지를 했습니다. 일단은 뭔가 만들어 준 것 같은데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류가 났는데요. 플러그인 다이얼로그를 임포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다이얼로그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네요. 커서가 없는 패키지를 추가를 해놨어가지고 오류가 났었었네요. 다시 빌드를 하고 있고요.
플러그인 패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PI 패스가 있다고 하네요. 아, 네. 완료되었습니다. 아, 디자인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일단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퍼미션을 추가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퍼미션은 어디에 추가해야 하니? 음, 찾았습니다. 캐퍼빌리티에 있는 default.json에 설정을 해야 하네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오류가 나네요. 플러그인 다이얼로그 not found. 다시 설치를 해보고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커서가 설치하면서 뭔가 좀 꼬인 것 같아요. 펄라이징 되어 있고요. 잘 떴습니다. 다이얼로그가. 아까 테스트 파일을 열어보고요. 공개값은 이거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거 좀 수정할게요. 최소 길이는 100, 버퍼 길이 0.1, 0.94, FHD 분석. 총 13개 소리가 있는 구간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결과까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SML 생성하기 한 다음에 세이브 하면은 딱 하고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동작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커서가 작성해준 코드는 억셉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잘 동작하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의의가 있네요. 옆 동네 프리미어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 영상을 편집을 해보면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네, 결과적으로 네, 사일런트 컷 for FCP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수정이 해야겠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깃허브에 올려가지고 영상 링크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뭐 연유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좀 심심해서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파이널 컷 프로를 쓰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니까 한 3시간? 3시간이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촬영이 끝난 뒤에 방금 이제 커서가 만들어준 UI와 UX를 조금 수정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좀 더 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코드하고 프로그램을 패키징해서 올릴 예정이고요. 이걸 이제 개선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옆 동네 프리미어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서드 파티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었을 때에 대한 이제 워크플로우는 다시 잡기는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실 때 무음 구간을 좀 자르고 싶다, 편하게 자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콘텐츠가 또 궁금하시다면은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